관계 정상화가 되면은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 당착입니다. 의회주의의 근간인 합의 정신을 훼손한다면 앞으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정치는 꿈과 상상력입니다.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갈 거라는 오늘 네. 청와대가 오전에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기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엔 뭐 간다 이렇게 봅니다. 내정된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일반 다른 수석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막강한 실세고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네.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개헌까지도 말이죠. 모든 것을 대국민 브리핑 설명을 했던 장본인이고 지금 여권에서는 아마 뭐 제가 잘 야권입니다만은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렇게 보내질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야당은 조국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아마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0주기이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조국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두 가지 조국을 떠올리게 되니까 조국 수석과 우리 조국에 대한 헌신. 조국 수석 김용우 의원님 말씀처럼 출중하고 그리고 우리 현 정권의 처음 출발 단계부터 브레인 네. 역할을 해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민정수석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검찰 출신이 아니란 겁니다. 검찰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독립을 계속해서 지속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란 그런 면에서 네.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아직까지 뭐 확정돼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자, 네. 네.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출중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인사 참사, 인사 실패, 그다음에 또 검증의 그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다음에 또 페이북으로 이제 자기 정치도 했고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실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마음을 먹었다면은 글로 보내지 않을까 이런 네,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이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특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추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석궁 열차.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검찰이나 법조계를 꽉 쥐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 좀 말장난에 지나치게 심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번 신조어 만들어내고 잘못 인용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시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고 계신데 현재의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찰,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모습은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역대 어떠한 과거 정권보다도 서로 견제와 균형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사실은 뭐 구속도 되고 사법 처리도 되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어떤 정권이나 정부와의 연관이라거나 또 영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저렇게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로 말 장난으로 이 현 상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네. 좀 자제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검찰 개혁,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실세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나쁘게 보면 청와대가 검찰을 휘두르기에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선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물론 그 인사에 대해서 제청도 할 수가 있고 네. 또는 뭐 감독 또는 뭐 추천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검찰의 구체적 인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둘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도 검찰과는 거리와 견제 균형입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하고자 하다 보니까 검찰로부터의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조성돼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인사에 있어서 검찰에 대한 영향 이것은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제도 개혁, 제도 개선 이 부분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염려가 되죠. 조국 수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의 그 성골이에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완전히 진골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을 조국 수석이 맡는다면은 아마 그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모든 인사 다 할 겁니다. 청와대 얘기 듣고 다 하겠죠. 이 사진이 그것을 나오니까 밑그림, 너무- 네. 비전을 네. 그려온 사람이 조국 수석인데 이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네. 완전히 그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 앞으로 네.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시녀가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아마 독립적으로 못할 거예요. 정권으로부터. 저 오늘 이 기사가 그걸 많이 걱정하는 나오더군요. 거죠. 네, 민주당 야당일 때 MB 정권 때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가는 것 놓고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었다고. 네, 네. 당시에 지금은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인 손학규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비판을 해주셨고 우리 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들을 강하게 냈었죠. 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대통령의 참모가 장관으로 가는 것, 특히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다만 당시까지의 관행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은 대개 검찰 고위 간부가 갔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정기관들을 모두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해서 통제하던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경우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맞아요. 네. 다만 현재 민정수석의 역할은 그런 과거처럼 사정기관들을 틀어쥐고 권력의 어떤 칼 형태의 역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황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 이 부분은 뭐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권재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되고 뭐 이랬던 적은 있죠. 네. 근데 지금 아마 국민들도 권재진 장관, 권재진 수석을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정말 그 비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분인데 조국 수석은 다릅니다.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를 충실히 해온 분이에요. 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비전,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권의 실세다 이 말씀이시죠? 실세 정도가 아니죠. 아주 실세 중에 실세죠. 그런데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권의 가장 강력한, 저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은 결국은 정권 연장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데 아마 충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법무부, 검찰이 앞으로 이 살아있는 실세, 현재 권력에 대해서 절대 독립적으로 그렇게 그 직을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네. 염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권재진 한번 인터넷 창에 쳐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장자연입니다. 2008년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제보와 조사 내용들이 있고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대검 차장이었다가 민정수석으로 갔고 다시 법무장관을 그때도 갔는데요. 실세였다. 그럼요. 말씀하시니까 좀 그 당- 알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아니요. 근데 그 당시는 자기 정치를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당시만 알겠습니다. 해도 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용어가 바로 앞에 관영한 것처럼 저거는 붙어야 표현 했습니다. 저건 어때요? 저 최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또 회전문 인사 그 사람 이건 어떻습니까? 우선 경제는 심리고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새로운 분을 영입해서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책의 그 기조의 지속,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해서 함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 수석, 경제수석 함께 일을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계속해서 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신호도 네. 될 수 있죠. 근데 경제가 이제 심리고 안정이라는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와 안정인데 지금 경제를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경제 파탄을 가져온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상조 정책실장 된 네. 분도 보면 어떻게 뭐 과거의 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 또 이번에 뭐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지명이 된다라고 하는 조국 수석, 김상조 또 과거에 금융감독원장으로 됐다가 이제 낙마했지만 김기식 전부 참여연대 사람들입니다. 전부 참여연대 인사들이에요. 이 인사들을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회전문 인사하고 있는데 정말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네.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면은 또 자기 직에 맞는 역할을 잘 해주신 분들이라면은 회전문 인사가 낙하산 인사가 꼭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그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 파탄을 가져오고 일자리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을 계속해서 이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한다면 네. 이것은 아니죠. 그게 우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단정이시고요. 근거가 김상조 없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야 수치가 나와 있는데. 모든 그 대한민국의 경제학계에서 다 잘 알고 있는 경제학 교수셨고요. 또 실천적인 참여자였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전에 가졌던 뭐 재벌 저격 수다 이러한 인상을 떨어냈잖아요. 그러니 네. 공정하게 해내면서도 급격하지 않고요. 또 재벌을 포함한 모든 경제계와 함께 잘 경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그런 색깔을 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뭐 재벌 때려잡는 거를 굉장히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재벌이 그런 잘못한 일을 개혁하는 건 이야기들이 좋지만 뭐 재벌 야단치다가 늦었습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뭐 쉽게 한다든지 네, 아주 네. 그걸 즐기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볼 때. 기자들 브리핑 청와대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동반 성장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 없이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또 그동안에 해온 스탠스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쎄 뭐 혁신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무튼 정말 그 균형 감각이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 이렇게 찍어내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다. 뭘 자꾸 이렇게 건너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국회 복귀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솔직히 오늘 또 상임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예, 상임위 네. 또 열린 상임위 있고 지금 뭐 안보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 선박 입항 문제 때문에 안보 네. 관련 상임위는 다 참석하시기로. 참석을 하고 있죠. 선별적인 이제 참여인 셈인데 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말인즉슨 지난번에 이제 그저께입니까 벌써 그 합의문을 합의한 그 순간에는 당에 네. 돌아가서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합의다. 그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이 우리 당에서 의총 때 추인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 시에는 그것이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도 하더군요. 근데 그건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새 원내대표가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살짝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네, 화면에서 좀 공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난처한 거는 통과될 줄 사실이에요. 알았잖아요, 사실은. 네. 난처하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다시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국회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주의자라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워낙 선거제라고 하는 이런 그 여야가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네.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활용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쭉 우리도 사실 밀려왔어요. 밀려왔는데 이것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정쟁이라 뭐 여야를 떠나서 이 선거제 문제라든지 국회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네.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가 정상화되려면은 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자, 다시 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표현님 들어요. 반론은 저 영상 보고 그러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자, 자유한국당 이른바 선별 참여라고 할까요? 네. 어느 상임위는 가고 어느 인사청문회는 하고
뭐 본회의는 안 하고 뭐 이런 어느 상임위는 정개특위는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런 풍경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의 안 나오는 게 불법이지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옆에 외통위원들 한국당 외통위원들 와 있잖아요. 이거 자유한국당 맘입니까? 모든 게? 국회가 정상화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장재원 강사가 동의하지도 않았다는데 이걸 회의 협조 좀 해주세요. 회의 진행 협조 좀 해주세요. 85분 내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5분도 지금 안 뛰겠다고 90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침대 축구를. 그런 축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는 행안위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안 등 3건을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심의했는데요. 법이란 3건을 의사일정으로 선정하지 않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위원장님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켜보다가 퇴장하죠. 네, 이렇게 3개 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 어제 3개 법안입니까? 소위 네, 통과한 게? 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앞서 김영호 의원님이 길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공당이 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앞에서 기명 서명을 해서 손잡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는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겠으며 나라로 본다면 뭐 대통령이든 또는 FTA 정권 대사든 와서 막 합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서명을 했는데 뒤돌아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뒤집는다. 그러한 대상자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앞서 침대 축구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 20대 국회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은 침대 정치를 해왔어요. 위원 필요한 선임 추천하지 않습니다. 늦춥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마찬가지였죠.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보이콧 하시죠. 이래서 아예 회의를 못 열게 하시는 침대 축구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질 정치 하셨어요. 국회 여는 조건을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그 조건도 계속 바뀌어요. 그런 마치도 인질범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해오시다가 이제는 아예 편식 정치를 하십니다. 원하는 것만 참여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오겠다. 뭐 이렇게 행해 보시면 사실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한 부분은 말씀을 어제 드릴게요. 많이 이야기하셔서 김용호 의원님 짧게 말씀만 듣고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 워낙 표창원 의원님이 또 말씀도 잘하셔요. 편식 이런 말씀 참 네. 좋은 말인데 사실 지금 여당의 이제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과거에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여야 그 원내대표들이 이제 합의해도 그것이 이제 각 당에 돌아가셔가지고 민주당에 돌아가셔가지고 추인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다했어요. 원래 그게 사실은 그 정당 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에도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데 이제 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 합의가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당에 돌아와서 뭐 이게 부결이 되고 하는 그 모양새는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무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그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셨어요. 과거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바꿔야 경우에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명 서명을 하신 합의문을 뒤에 번복한 원내대표가 있었냐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좀 구두 약속은 있어요. 구두 자, 약속을 뒤집은 적은 있어요. 자유한국당 워낙 안 들어오니까 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계속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던지라는 표현을 쓰던데 안 들어오니까 이제 여야 4당이 상임위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상임위원장인 곳이 7곳인가 있고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논의 자체가 쉽지 않고요. 아까 저 행안위처럼 이런 데서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안이 상임위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거쳐야 본회의 갈 수 있는데 다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말씀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법안도 처리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지만 네. 법사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재량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온 법안을 되돌려 보낼 의결 없이 보내지 않더라도 저 법사위에서 상정 안 해버리면 또 이게 또 어려워지잖아요. 뭐 안 그런 되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지만 네. 그 말씀 자체는 사실 여성기 위원장님의 말씀은 불법적인 말씀이신 네. 거죠.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상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의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든지 이 말씀을 이런 왜 드리냐면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원내로 그렇죠. 들어와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우선 추경 처리를 하려고 해도 예결 특위가 구성이 돼야만 가능한데 자유한국당 없이는 대단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법안도 법사위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성기 법사위원장 계시는데 통과 저희들이 못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본회의가 열려야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질 정치라는 걸 저희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활용을 하시면서 우리 없이는 안 되지라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오시니까 저희들이 물론 받아들이죠. 여당이니까 책임져야 하고 또는 수용하고 인내하고 해오고 있지만 어느 한도를 좀 넘어서 있다는 네. 겁니다. 뭐 지금 저 민주당 여당은 뭐 우리 없이도 저 패스트트랙 잘 하지 않았습니까? 범여권이 뭉쳐가지고 패스트트랙까지는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여상기 법사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위법은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랜 국회 관례가 여야 합의 없이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다든지 본회의 말고 상임위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합의 정신을 발휘해달라 각 상임위에서 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신문 만평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실래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왼쪽이 정상화되던 날입니다. 네, 새 원내대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저 두 번째 이모티콘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분 좋았고, 근데 한국당 의총 가서 저렇게 의원분들이 화를 내서 합의문 뒤집어 버리고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멘붕 같은 표정. 오른쪽으로 보면 다시 하자고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 중간에서 고생했는데 화나고 이인영 원내대표 아주 화 많이 나고 국민들은 이게 뭔가 보고 재밌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마저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게 오늘 사진입니까? 어제 사진입니까? 자,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나 봐요. 이거 김 의원님이 저 여야의 어떤 협상 한 테이블에 앉는 그 모멘텀이라 그럽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협상이라도 좀 시작해 볼까요? 전략이요? 네.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신뢰가 좀 사실 그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만나야죠. 또 여당이 하자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야당이 깼는데. 일단은 만나서 얘기라도 해봐야 되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우리 당으로서도 특별한 전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편안하게 이렇게 형식 갖추지 말고 얘기를 좀 하면서 국회 상황을 타게 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김영우 의원님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북한 선박 그 속초항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셔서 이 문제는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어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위원회니까 이 북한 어선 입항과 관련된 사실은 이거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질타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애꿎은 통일부 장관을 질타했는데 보겠습니다.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충성심과 군 기강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정보조사팀에 이렇게 보면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절대로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배를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통일부가 뭐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뭐 문제가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장관의 지시였어요? 아니면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변인이 마음대로 브리핑 못할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뭐 아주 간단하게 시간만 채워가지고 한 2시간인가 하고 뭐 며칠 있다가 보냈습니다만은 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나중에 이거 조사를 적지 해서 않습니다. 자, 김 의원님 진상조사 맡고 계시니까 예. 뭐가 제일 문제다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는 그 경계 뚫린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것을 은폐한 게 문제입니다. 축소하고 지금 사실 군의 발표는 삼척항 인근에서
인근에서가 중요해요. 네, 인근에서 어부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뭐 이렇게 접수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군에 그런데 사실은 부두에 정박을 했고 부둣가에 올라와 가지고 몇 사람 또 담배를 피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던 그 시민이 보고 112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입항해 가지고 정박까지 했는데 또 이것을 15일 날 합참과 국방부 전부 청와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이틀 후죠. 17일 날 군과 합참에서 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고 어부에 의해서 발견됐고 표류해 왔다고 그랬는데 표류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엔진 가동을 해가지고 입항을 했거든요. 정박을 했고. 네. 저도 그거 CCTV 다 보고 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군과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종 일관 거기에 있다가 지금 기자들이 국방부 출입국 기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례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브리핑하는데 백브리핑하는데 몰래 와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유감 표명하라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선은 경계 실패 당연히 책임 소재 밝혀야 하고요. 네. 지금 군과 합동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발표 예정이고 지금까지 보면은 우선 2대 레이더 중에 한 곳에서 포착은 됐지만 그 식별함에 있어서 10m, 2m의 작은 물체이다 보니까 파도상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 오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삼척항 인근이란 것은 군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매뉴얼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뉴얼 상으로는 이 귀순이라든지 또는 북한 선박의 발견 이런 상황에서 로키로 그러니까 그 보도 자제를 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발표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뭐랄까 혼선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었고요. 청와대 행정관의 존재는 이미 지난번 일본 초계기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현장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현역 군인이고요.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군 발표 현장에서 제대로 보겠다 이런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거나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는 뭐 문책을 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업무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업무니까 그런 중요한 국방부 발표 현장에서는 늘 있어 왔다는 거죠.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방부 출입 기자들 39개의 언론사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니까요. 이례적인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군과 국방부 발표 내용을 15일서부터 아침서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과 국방부가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는데도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묵인한 거 아닙니까? 묵인 내지는 완전히 조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된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척항에서도 확인을 한 바지만은 요만한 부표도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레이더로. 근데 10m에 가까운 그다음에 금속 엔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선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식별 못했다는 것은 식별이 안 된 게 아니라 탐지는 됐는데 저게 설마 합니다. 북한 선박일까라고 정신줄을 놓은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탐지됐다고.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병사의 순간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삼척항이냐 삼척항 인근이냐를 가지고 무슨 뭐라 표현하셨죠? 그 혼선이라든가 혼선이 아니라 왜곡이라든가 너무 큰 그렇게 왜곡이죠. 하시는 거는 사실은 아니 부두예요. 부두에서 담배 피다가 제가 걸렸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2년 10월 2일 날 노크 기순 그 유명한 노크 기순 때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북한 병사가 와서 귀순을 하기 위해서 초소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없어서 두드리다가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군과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발표가 뭐였습니까? 노크 기순이 아니라 CCTV로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작이고 그런 것들이 왜곡입니다. 그 삼척항과 삼척항 인근이다. 이 인근이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 잡는 건 한 가지 이제 제가 김용호 의원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2012년 그 소위 노크 귀순 때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당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야당 의원님들 국방부 방문 또 천안함 피격 때는 또 백령도 방문 그다음에 그 현장 GP 방문 다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쩐 일인지 국방부 장관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그 입장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고
일체 접견 방문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뭘 그렇게 은폐할 게 많은지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딱한 인민군의 노릇이에요. 그러한 마무리해야 무장기술과 합니다. 어선의 표류가 어떻게 같습니까? 자, 어선의 표류가 더하죠. 육해공군이 다 뚫렸는데 자, 알겠습니다. 심각한 거로 따지면은 훨씬 심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표창원 의원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